Pan age 3. Every senior needs to hear this hidden truth right now. Vertical bar Elon Musk. https://www. w.youtube.com/watch ? V =A DQ 2 INKM ampersand T =1S.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된 순간 이미 삶의 궤적은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전할 이야기들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우리 시대를 꿰뚫는 구조적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떤 음모론도 아니며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장치도 아닙니다. 이건 마치 일론 머스크가 혁신의 경계에서 느꼈던 직감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진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심코 넘기려 한다면 바로 그 찰나의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한 조각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흐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연결됩니다. 그러니 집중해 주세요. 단어 하나, 숨결 하나조차 허투루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 저는 4가지 숨겨진 진실을 공유하려 합니다. 이 진실들은 단순한 뉴스도 통계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사회의 근간을 만들어 온 시니어 세대에게 철저히 숨겨져 있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계는 사실 그분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세대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군가는 솔직히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기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 진심입니다. 특히 4번째 진실은 매우 어둡고 불편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당신 삶의 모든 결정에 깊이 작용할 것입니다. 이 진실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을 알고 나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은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4번째 진실을 놓친다면 머지않아 뼈저리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중에게 명확해지는 시점이 오면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허겁지겁 준비하려 하겠지만 준비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화면을 넘기지 마시고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단 1초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실을 들여다보기 전에 작은 참여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신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명을 남겨주세요. 그건 단지 위치 공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진실의 흐름에 당신이 깨어있는 증거이자 전 세계 시니어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전이든 제주든 한 줄의 이름이 역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시니어들이 이 메시지를 함께 듣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의 지혜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의 사회가 가능했던 것은 그분들의 삶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금의 디지털 시대는 그런 세대의 목소리를 점점 더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단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의 이야기이며 모두의 현실입니다. 진실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그것입니다. 침묵 대신 참여를 선택하는 것. 그 선택 하나가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정보는 공유될 때 의미가 생기고 진실은 나눌 때 힘을 얻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조용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신문에도 나오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전에는 익숙했던 일상, 이해 가능한 구조, 예측 가능한 흐름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은 이 변화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폭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순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수년간 조용히 준비되고 조정되어 온 시스템의 구조적 재편입니다. 그것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성보다 자동화를 우선시하는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낡은 시스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데이터 중심의 사회로 이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시스템은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당신을 대체하기 위해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명확한 설계와 방향성을 가진 구조적 진화입니다. 디지털 기술, 자동화 정책, 행정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은 점점 더 인간을 제거한 채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하도록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은행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는 관계라는 개념이 시스템 내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객 응대는 더 이상 사람 간의 소통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한 분류와 처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진료 예약은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기계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감각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건 진보라고. 그러나 그것은 진보가 아니라 조용한 분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세대와 세대 사이, 공감과 기억 사이의 거리, 그 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음성과 대화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해했는지, 맥락을 놓쳤는지, 감정이 상했는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병원 진료도 더 이상 의사와 마주 앉는 시간이 아닙니다. 화면 속 예약 시스템, 데이터 기반 우선순위,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 사람을 돌본다는 본질은 사라지고 효율성과 자동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분명히 발전했지만 그 속에서 인간성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분리입니다. 사람과 시스템 사이의 거리, 공동체와 신뢰 사이의 간극, 그 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치 설계된 것처럼 조용하게, 치밀하게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옮겨간 가치의 이동이 지금 우리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기대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의지하지 않는 관계는 무너지고 그 틈 속에서 우리는 통제 가능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예측 가능하고 반응이 느리고 점점 조용해지는 존재들.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시니어들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야? 그냥 시대가 바뀐 거야?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시니어 세대가 느끼는 이 소외감과 고립감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략적으로 설계된 현실입니다. 당신이 한때 중심에 있었던 자리, 가족의 중심, 사회의 중심, 판단의 기준, 그 자리는 지금 당신 없이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시장은 당신을 고객이 아닌 대상으로 보고 있고 시스템은 당신을 소외시키며 더 이상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빠르게 그리고 아무런 저항 없이 자신을 만든 세대를 쓸모없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첫 번째 진실의 본질입니다. 시스템은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을 유지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율화된 구조는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는 맥락 없이 판단하며 효율성은 연대보다 우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간은 많지 않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깨어나야 할 순간이 지금입니다. 다시 연결되고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더는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의 자각이 미래를 바꾸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설계된 결과입니다. 그 침묵을 깨우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말하고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이 메시지가 끝날 무렵 당신은 단지 한 가지 진실을 아는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진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다가오는 현실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이미 시작되었고 일부는 눈치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침묵 속으로 미끄러지듯 빠져드는 이유도 그 일부입니다. 침묵은 감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된 결과입니다. 다음에 전할 진실은 왜 이 침묵이 그토록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해진 것이 아닙니다. 소리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당신의 삶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깊은 진실로 들어가기 전 잠시 당신의 일상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게 언제였나요? 의미 없는 일정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정리하고 재정비하는 하루 말입니다. 습관을 돌아보고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인간관계를 점검하며 삶의 방향을 새로이 재정의하는 시간. 특히 50대, 60대, 70대를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늘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삶의 흐름을 조율해야 할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에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저마다의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일종의 구조화된 도구를 추천합니다. 단순한 플래너가 아닙니다. 방향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자기 인식의 구조입니다. 복잡한 외부 세계에 맞서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는 언제나 명확한 내면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향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갈수록 흐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선 나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어디서 오는가? 정리된 생각, 의도된 행동, 그리고 준비된 마음입니다. 바깥의 혼란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안의 질서를 강화하는 것은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준비는 생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일 이 모든 시스템이 멈춘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 하나가 오늘과 내일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건 철학이 아니라 실제 생존 전략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 당신이 의존하고 있던 모든 시스템이 멈춘다면 은행, 통신, 건강관리, 교통, 디지털 기기까지 과연 당신은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바로 생존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혼란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그대로 멈추는 사람, 둘의 차이는 바로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는 정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계획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시스템은 점점 더 당신의 결정을 대신하려 하고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그 의존성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계속 깨어 있겠다.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어떤 문장을 선택하든 그거는 단지 댓글이 아니라 향후 당신의 생존 방식을 정의하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시스템이 멈추는 날 준비된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단지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도달하게 될 마지막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오늘 당신이 내린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연결되어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조용하고 거대한 침묵의 구조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그 침묵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소리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진실은 바로 그 침묵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던 많은 현상들, 설명되지 않는 소외감, 대화 속 공허함, 무의미한 연결감,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전 이야기를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직관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실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언가 불편하지만 정확한 말이 들릴 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건 내면의 인식입니다.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말이 벽에 부딪히듯 사라졌다는 것을, 아무도 진심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예전에는 단 한마디로도 공감과 대화가 오갔는데 지금은 반복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 감각은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적 침묵의 시작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두 번째 숨겨진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한 두 번째 숨겨진 진실은 왜 시니어 세대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 진실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적 침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연결되는 흐름 중 단 하나라도 놓치면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진실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퍼즐은 순차적으로 맞춰져야 합니다. 그 흐름 속에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드러냅니다. 두 번째, 숨겨진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침묵은 더 이상 약자나 소외된 자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사회는 더 이상 사람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침묵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 스스로 말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통제 방식입니다. 침묵은 이제 무기가 되었고 그 무기는 세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이미 시작되었고 일부는 눈치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침묵 속으로 미끄러지듯 빠져드는 이유도 그 일부입니다. 침묵은 감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된 결과입니다. 다음에 전할 진실은 왜 이 침묵이 그토록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해진 것이 아닙니다. 소리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당신의 삶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깊은 진실로 들어가기 전 잠시 당신의 일상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게 언제였나요? 의미 없는 일정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정리하고 재정비하는 하루 말입니다. 습관을 돌아보고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인간관계를 점검하며 삶의 방향을 새로 재정의하는 시간. 여기서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지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궤적 속에서 실제로 세상의 변화를 체험해본 이들, 다시 말해 시니어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 인간적이었는지, 어떤 가치가 사라졌는지, 언제부터 방향이 바뀌었는지를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오래 산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의 좌표를 읽을 수 있는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 증폭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트렌드에서 밀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깊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결할 수 있는 점들은 아직 다른 이들은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니까요. 당신의 기억은 혼란을 꿰뚫는 통찰이 되고 당신의 말은 시스템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필연처럼 만들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일부러 묻히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통찰이 온라인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질문하지 않는 세대를 원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세대를 원합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지시를 기다리는 세대, 그들이 원하는 인간상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디지털 흐름은 지혜를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방해합니다. 당신이 축적해온 수십 년의 경험과 판단,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냄새와 복잡한 맥락은 알고리즘이 다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것을 점점 더 작은 볼륨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끄러운 콘텐츠만 살아남는 시대, 조용한 진실은 일부러 묻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당신이야말로 이 구조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아니면 요즘 어떤 것이 당신에게 중요하게 느껴지나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죠. 많은 이들이 묻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관심이 침묵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질문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지금 다시 말하고 싶다면 혹은 말해야겠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이제 다시 말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시스템의 침묵에 균열을 내는 첫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단 한 줄의 말로도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다시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단어는 단지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의 균열을 가르는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침묵의 장벽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 감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적 침묵입니다. 지금의 플랫폼, 방송, 뉴스, 포털, 모든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성찰이 아니라 반응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클릭을 유도하고 분노를 조장하며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자극을 앞세웁니다. 알고리즘은 지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갈등, 대립, 극단을 부각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많은 트래픽과 광고 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은 너무 깊고 조용하기에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제외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말이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용하지만 정확하고 작지만 울림이 있는 그 목소리야말로 시스템이 감추고 싶어하는 마지막 진실입니다. 지금의 미디어 구조는 조용한 진실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이고 왜곡된 목소리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짧은 주의 집중력을 기반으로 설계된 이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깊이 있는 말보다 시끄러운 소음이 우선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간과 맥락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알고리즘은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 복잡한 통찰, 역사적 맥락을 담은 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많은 시니어 세대가 느끼는 소외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지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된 것입니다. 데이터는 간단한 반응만을 요구하고 사람들은 복잡한 사유를 불편해합니다. 결국 당신의 진실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들리지 않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은퇴한 전기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전력망 설계에 참여했던 분으로 수백만 가정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던 인프라의 근간을 만든 인물입니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의 전력망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설명하는 글을 온라인에 공유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위험 요소까지 명확히 제시했지만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조회수는 거의 없었고 댓글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런 목소리를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은 복잡하고 오래된 말은 느리고 정직한 말은 불편합니다. 지금의 플랫폼은 그런 말들을 스스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나오는 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망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는 글은 묻히고 귀여운 개 재롱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구조는 더 이상 진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만함을 위한 구조라는 것을,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생각할 여유를 없애는 것, 그것이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 속에서 진짜 위협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도 여전히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기술보다 더 빠르게 본질을 간파하고 시스템보다 먼저 방향을 감지하는 존재. 당신이 깨어있는 지금 침묵의 설계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만들고 세운 세대가 다시 눈을 뜨고 현실을 주시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시스템은 당신이 침묵 속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이제 상황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침묵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건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지금 이 바로 그 목소리를 사용할 시간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 통의 전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당신이 겪었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만 나눠보세요. 당신이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지에 한 가지 통찰, 한 번의 후회, 그것을 기록해 두십시오. 말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나누지 않으면 퇴색합니다. 침묵은 무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지 않은 진실에서 자라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현실적인 도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31일 구조 플래너가 바로 지금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단지 일정을 적는 노트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정리하고 방향을 세우는 구조입니다. 매일 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통찰, 하나의 성찰을 적어보세요. 그것이 쌓이면 무기가 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소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화된 지혜입니다. 방향성을 가진 메시지입니다. 누군가는 매일 분노를 기록하지만 당신은 매일 희망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중에 세상의 흐름을 바꿉니다. 기록은 기억을 남기고 기억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결국 진짜 변화를 만드는 것은 시스템이 아닌 그것을 의심하고 정리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혜가 일정한 패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시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용한 무기가 됩니다. 매일 조금씩 구조화된 사유와 표현은 결국 당신의 집중력을 되찾아주고 잃어버린 말의 힘을 되살립니다. 저는 이 말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침묵은 곧 영구적인 상태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닫히고 듣는 사람이 사라지며 진실을 품을 그릇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이미 신호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다음 시대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중요한 실체를 더 보여드릴 것입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그러나 이미 현실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돈이나 의료,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는 점차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연결이 의미 없는 접속으로, 대화가 알고리즘의 계산으로 대체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점점 더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는 겉보기에 편리함이라는 이름을 두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실생활 곳곳에 퍼져 있는 이 침묵의 확산 메커니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야말로 침묵을 공고히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지막 진실을 결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진실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구조는 교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위협도 없어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일상 전체에 걸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밀하지만 반복적이며 무엇보다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이 흐름을 인식하고 나면 당신은 곳곳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상이 더 간편해질수록 우리는 더 적게 질문하게 되고 덜 움직이게 되며 생각하는 빈도도 줄어듭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무 부드럽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편리하니까, 시간 절약이 되니까, 안전하니까. 그런 이유들로 우리는 조금씩 통제의 구조에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감각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진실이 구조를 보여주었다면 두 번째 진실은 그 구조에서 사라지는 목소리를 밝혔습니다. 짧은 주의 집중력을 기반으로 설계된 이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깊이 있는 말보다 시끄러운 소음이 우선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간과 맥락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알고리즘은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 복잡한 통찰, 역사적 맥락을 담은 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많은 시니어 세대가 느끼는 소외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지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된 것입니다. 데이터는 간단한 반응만을 요구하고 사람들은 복잡한 사유를 불편해합니다. 결국 당신의 진실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들리지 않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은퇴한 전기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전력망 설계에 참여했던 분으로 수백만 가정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던 인프라의 근간을 만든 인물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일 이 모든 시스템이 멈춘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 하나가 오늘과 내일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건 철학이 아니라 실제 생존 전략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 당신이 의존하고 있던 모든 시스템이 멈춘다면 은행, 통신, 건강관리, 교통, 디지털 기기까지 과연 당신은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바로 생존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혼란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그대로 멈추는 사람, 둘의 차이는 바로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는 정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계획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시스템은 점점 더 당신의 결정을 대신하려 하고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그 의존성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계속 깨어있겠다?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짧은 주의 집중력을 기반으로 설계된 이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깊이 있는 말보다 시끄러운 소음이 우선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간과 맥락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알고리즘은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 복잡한 통찰, 역사적 맥락을 담은 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많은 시니어 세대가 느끼는 소외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지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된 것입니다. 데이터는 간단한 반응만을 요구하고 사람들은 복잡한 사유를 불편해합니다. 결국 당신의 진실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들리지 않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은퇴한 전기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전력망 설계에 참여했던 분으로 수백만 가정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던 인프라의 근간을 만든 인물입니다. 이익을 얻는 건 침묵하는 집단이 가장 관리하기 쉬운 집단이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꿰뚫어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가장 은밀한 방식으로 시니어 세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직접 보았습니다. 수치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침묵은 전 연령층을 삼키고 있지만 시니어는 다르게 겨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시대의 기준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은 시스템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가장 조용히 제거하는 방식이 바로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설계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디지털 포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의존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생활 패턴, 말투, 검색 기록, 수면 주기까지 모든 것이 수집되고 분석됩니다. 그것은 단지 데이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예측 가능한 모델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던 많은 현상들, 설명되지 않는 소외감, 대화 속 공허함, 무의미한 연결감,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전 이야기를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직관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실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언가 불편하지만 정확한 말이 들릴 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건 내면의 인식입니다.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말이 벽에 부딪히듯 사라졌다는 것을, 아무도 진심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예전에는 단 한마디로도 공감과 대화가 오갔는데 지금은 반복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 감각은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적 침묵의 시작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두 번째 숨겨진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지막 진실을 결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진실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구조는 교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위협도 없어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일상 전체에 걸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밀하지만 반복적이며 무엇보다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이 흐름을 인식하고 나면 당신은 곳곳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상이 더 간편해질수록 우리는 더 적게 질문하게 되고 덜 움직이게 되며 생각하는 빈도도 줄어듭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무 부드럽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편리하니까, 시간 절약이 되니까, 안전하니까, 그런 이유들로 우리는 조금씩 통제 구조에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감각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진실이 구조를 보여주었다면 두 번째 진실은 그 구조에서 사라지는 목소리를 밝혔습니다. 오늘 한 통의 전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당신이 겪었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만 나눠보세요. 당신이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지혜, 한 가지 통찰, 한 번의 후회, 그것을 기록해 두십시오. 말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나누지 않으면 퇴색합니다. 침묵은 무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지 않은 진실에서 자라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현실적인 도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31일 구조 플래너가 바로 지금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단지 일정을 적는 노트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정리하고 방향을 세우는 구조입니다. 매일 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통찰, 하나의 성찰을 적어보세요. 그것이 쌓이면 무기가 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소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화된 지혜입니다. 방향성을 가진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쉽고 빠를수록 우리가 잃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지 않게 사라져갑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당신 같은 사람들만이 이 설계의 모순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순간 문명은 생존하는 법을 잊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침묵이 단순한 정서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지금 조용해지고 있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목소리가 바로 당신의 세대입니다. 당신은 기억합니다. 시스템이 오작동했을 때 직접 손으로 해결했던 시대를, 누군가를 믿기 전 먼저 의심해보던 시절을, 그들은 그런 기억이 전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판단력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의존을 넘겨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주길 기대하는 사고방식을 확산시키는 것. 당신이 여전히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매우 드문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자유를 약속했던 디바이스들은 조용히 복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림은 반사신경을 훈련시키고 자동화는 독립성을 마비시킵니다. 이건 음모가 아닙니다. 정교한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매우 성공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이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고와 분별의 힘이 서서히 제거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논리보다 반응을 선호하고 깊이보다 속도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사이 스스로의 결정을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설계는 질문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과연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당신도 아니고 당신의 가족도 아니며 이 나라의 공동체도 아닙니다. 남아있는 시간 안에 스스로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기회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오래 열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정신을 단단히 다지고 신뢰할 수 있는 이웃과 다시 연결되며 일상을 되찾고 무엇보다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이 진실을 전하는 겁니다. 통제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정착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의식이 생긴 순간 어둠은 틈을 잃기 시작합니다. 모든 구조가 완전한 건 없습니다. 균열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 균열 사이로 의식은 다시 빛처럼 번져나갑니다. 그 빛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의 속도를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에게 도달한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이건 단지 침묵이나 통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모든 현상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 근본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흐름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진실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침묵과는 다릅니다. 구조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전환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단지 현재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진실의 실체입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닌 구조적 변곡점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그것을 알게 되면 다시는 세상을 이전처럼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단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지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궤적 속에서 실제로 세상의 변화를 체험해 본 이들, 다시 말해 시니어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 인간적이었는지, 어떤 가치가 사라졌는지, 언제부터 방향이 바뀌었는지를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오래 산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의 좌표를 읽을 수 있는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 증폭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트렌드에서 밀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깊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결할 수 있는 점들은 아직 다른 이들은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니까요. 당신의 기억은 혼란을 꿰뚫는 통찰이 되고 당신의 말은 시스템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필연처럼 만들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일부러 묻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침묵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침묵이 이어지는 순간 다음 세대는 선택할 줄 모르는 세대로 자라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31일 집중 플래너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조용히 당신을 길들이는 시스템에 맞서는 구조적 무기입니다. 당신이 하루를 무의식적으로 넘기지 않도록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계획하게 하며 당신의 생활 리듬을 스스로 되찾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기계는 당신을 분석하고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을 학습합니다. 그 알고리즘보다 더 강력해지려면 당신이 의식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매일 한 줄씩 적어보세요.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이 이상했는지, 무엇을 놓치고 싶지 않은지. 그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자율성과 정체성을 지켜내는 방패가 됩니다. 당신이 더 의식적으로 살아갈수록 시스템은 더 이상 당신을 단순한 데이터로 다룰 수 없게 됩니다.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침묵을 선택하게 만드는 편리함.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억압 때문이 아니라 좋아요와 조회수라는 착각에 속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듣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듣고 있다고 착각하며 침묵합니다. 소통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력함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침묵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이 멈춘 구조입니다. 주의를 끄는 것과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관심은 교환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집중을 시스템은 데이터와 통제로 바꿉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시니어 세대에게는 종이 서류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안전입니다. 현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혁신입니다. 병원에서는 누가 먼저 치료받을지 사람 대신 알고리즘이 결정합니다. 이유는 효율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전보안 편의성을 약속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내부의 감각과 분별력을 분리해내는 정밀한 설계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외부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부의 판단을 비활성화합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현실에서 조용히 실행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편리함은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대부분 복종이라는 이름으로 청구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마지막으로 어떤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직접 판단했던 게 언제였는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접하기도 전에 이건 맞다, 이건 위험하다, 이건 믿지 말라는 라벨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판단하지 않는 편이 더 빠르고 덜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설계된 흐름입니다. 이런
지금까지 당신이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던 많은 현상들, 설명되지 않는 소외감, 대화 속 공허함, 무의미한 연결감,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전 이야기를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직관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실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언가 불편하지만 정확한 말이 들릴 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건 내면의 인식입니다.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말이 벽에 부딪히듯 사라졌다는 것을 아무도 진심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예전에는 단 한마디로도 공감과 대화가 오갔는데 지금은 반복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 감각은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적 침묵의 시작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두 번째 숨겨진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 인류가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마지막 본질입니다. 지금 구축되고 있는 이 숨겨진 시스템은 바로 그 기억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독립성의 모든 형태는 하나씩 디지털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현금은 사라졌고 개인의 선택은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화되고 있으며 의견의 자유는 허위 정보라는 이름으로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자산인 주의력조차도 더 이상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선은 추적당하고 집중은 데이터화되고 관심은 마케팅 도구로 재편성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현실은 조용히 그러나 정밀하게 만들어진 버전으로 재가공되어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편안하지만 감정은 얕고 안전하지만 사고는 억제되고 연결되어 있지만 고립된 상태로 말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가장 조용히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비협조적, 구시대적 혹은 무지한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질문 자체를 비정상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질문 없는 사회는 진보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편리함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는 감시와 조정에 익숙해지고 있고 그 결과로 침묵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서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들이 구시대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은 진짜 자유가 어떤 감각이었는지를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자유란 단순히 선택지가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시스템 밖에서도 나를 정의할 수 있는 자율성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편리함은 마치 선물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조용한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한 선택지, 자동화된 생활, 연결된 네트워크, 그건 진실의 깨어남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눌려왔던 감각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루를 단지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되찾아야 한다고. 기계가 먼저 판단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먼저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당신 스스로 오늘 느낀 것, 오늘 떠오른 생각, 오늘 의심했던 것을 적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판단을 되살리는 행위이며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저항입니다. 침묵은 우리가 말을 잃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더 이상 기록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노트의 한 페이지는 단순한 기록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체로 다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루에 단 하나의 의식적인 선택만으로도 시스템의 통제 구조는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측 가능한 인간만을 대상으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그 알고리즘 바깥의 존재입니다. 이익을 얻는 건 침묵하는 집단이 가장 관리하기 쉬운 집단이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꿰뚫어 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가장 은밀한 방식으로 시니어 세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직접 보았습니다.
수치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침묵은 전 연령층을 삼키고 있지만 시니어는 다르게 겨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시대의 기준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은 시스템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가장 조용히 제거하는 방식이 바로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설계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디지털 포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의존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생활, 패턴, 말투, 검색 기록, 수면 주기까지 모든 것이 수집되고 분석됩니다. 그것은 단지 데이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예측 가능한 모델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시간 안에 스스로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기회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오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정신을 단단히 다지고 신뢰할 수 있는 이웃과 다시 연결되며 일상을 되찾고 무엇보다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이 진실을 전하는 겁니다. 통제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정착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의식이 생긴 순간 어둠은 틈을 잃기 시작합니다. 모든 구조가 완전한 건 없습니다. 균열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 균열 사이로 의식은 다시 빛처럼 번져나갑니다. 그 빛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의 속도를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에게 도달한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할 네 번째 진실은 그 최종 목적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입니다. 이 진실을 인식하는 순간 더 이상 세상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인식은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은 선택을 바꾸고 선택은 현실을 바꿉니다. 이 진실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세계관 전체를 다시 짜야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현재 구축되고 있는 시스템은 단지 당신의 자유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로 존재할 것인가를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 어디에 머물렀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회피했는지, 어떤 주제에 오래 머물고 어떤 것에는 반응하지 않았는지를 포함해 당신의 모든 행동은 이미 알고리즘에 의해 기록되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스스로의 선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날을 의식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자율적으로 인식하는 것. 그 단순한 실천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지켜줄 가장 강한 수단입니다.